크게 8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했었고 어, 이런 모형 시험과 해석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과 해석을 해보니 사고 당시 세월호의 인천행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어 세월호가 우연 급선회를 하고 이후 방향타의 각도가 자연 팔도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시험과 해석 결과 아래 2가지 조건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인천행 타입펌프 한 대만 작동하고 갔을 경우입니다. 인천행 타입펌프 한 대만 작동하고 갔을 때 우연 조타 과정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면서 방향타가 우연 전타가 되어서 세월호에 이제 우연 급선회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후에 타기 장치, 그러니까 인천행 타기 장치, 타기펌프에 타기 장치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선원들이 인지를 합니다. 선원들이 인지를 하고 인천행 타기펌프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제주행 타기펌프를 켭니다. 그리고 자연 팔도로 조타를 합니다. 그러면 우연 급선회와 자연 팔도가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이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기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천행 타기 펌프를 정지시키고 조타실에서 인천행 타기 펌프를 정지시키고 제주행 타기 펌프를 가동한다. 이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인천행과 제주행 타기 펌프 2대를 동시에 작동한 상태에서 이제 우연 전타로 조타를 합니다. 그리고 우연 조타 중에 인천행 타기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고 방향타가 우연 전타로 인한 세월호 방향타가 우연 전타로 돌아가니까 세월호가 우연 급선회되고 이후에 자연 팔도로 조타하는 건입니다. 조타하게 되면 우연 급선회와 자연 팔도가 동시에 만족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인천행과 제주행 타입펌프 2대를 동시에 작동한 상태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처음에 선원이 처음부터 우연 전타로 조타를 해야 됩니다. 우연 전타로 조타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시험 결과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인천행, 제주행 타기펌프 2대를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에 어떤 이제 한쪽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된 상태라면 이 전타로 명령을 주지 않는 한 우연 전타가 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우연 10도에서 우연 10도 조타 명령을 준 상태에서 이게 인천행이 고착되고 제주행이 정상 상태이며 했을 때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우연 10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그냥 방향타가 움직이는 게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2대를 인천행과 제주행 타입펌프 2대를 동시에 작동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우연 전타로 조타를 해야지 방향타가 실제로 우연 전타되는다는 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깃펌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타깃펌프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조사를 또 진행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조건 1에서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타겟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인천행 타깃 펌프를 정지시키고 제주행 타깃 펌프를 가동한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행위가 있었느냐, 선원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소결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인천행 타깃 펌프 한 대만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선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사고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타깃 펌프는 제주행 타깃 펌프 한 대였거나 아니면 인천행과 제주행 타깃 펌프 두 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것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보고서에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타깃 펌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선원들의 이제 진술에 보면 타깃 펌프가 이제 조타실에 두 대의 타깃 펌프가 있는데 이거를 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조타실 뒤쪽에 보면 조타실 왼쪽 뒤에 보면 여기 타깃 펌프 조작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205고요. 실제 이 장치고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뭐 인천행, 제주행 이렇게 이제 써서 붙여놨습니다. 예. 써서 붙여놨었고 이 파란 이쪽 커버를 열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타깃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타깃 펌프가 이제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선원들 뭐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 타깃 펌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선박이 입출항하는 경우 같이 탈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을 많이 써야 되고 왜냐하면 입출하는 경우에는 그쪽에 항구에 방대하는 선박도 되게 많고 예, 급하게 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의 응답성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타를 돌리면 천천히 돌아가는 것보다 빨리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타깃 펌프 두 대를 작동하게 되면 한 대를 작동할 때보다 타깃 펌프가 방향타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항구를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는 타깃 펌프 두 대를 동시에 작동해서 항해를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구를 벗어나서 특별하게 이렇게 러더 방향타를 많이 쓸 일이 없는 정도의 위치에 가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끕니다. 하나를 끄고 한 대만 작동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선에서도 이런 뭐 비슷한 예, 그렇게 두 대를 썼다가 한 대를 끄는 경우는 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대를 끄는 경우에 어떤 타깃 펌프를 끄냐 보면 그 제주로 갈 때는 제주행 타깃 펌프 한 대만 켜고 인천행 타깃 펌프를 끕니다. 보통. 그리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주행 타깃 펌프를 끄고 인천행 타깃 펌프만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선원들의 선원들 진술을 종합해 보면 평상시에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입출항 때는 두 대를 켜고 가다가 어느 지점이 지나면 제주로 갈 때는 제주행 타깃 펌프 한 대만 켜고 인천으로 갈 때는 인천행 타깃 펌프 한 대만 켰다. 예, 이렇게 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을 보더라도 뭐 그거는 충분히 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 사고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타깃 펌프는 제주행 타깃 펌프 한 대였거나 또는 인천행과 제주행 타깃 펌프 두 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인천행과 제주행 타깃 펌프 두 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출항 당시에는 인천행과 제주행 타깃 펌프 두 대를 작동하고 있다가 출항 이후에 이제 모르고 안 끄면 모르고 안 껐을 경우 뭐 두 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소결 두 번째는 그러나 선원들은 사고 당시 조타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타깃 장치를 끄고 켜는 그러한 긴급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기 장치에 문제가 있었느냐? 예, 타기 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타기 장치에는 사고 당시 조타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쪽 타기 장치를 끄고 다른 타기 장치를 켜는 이러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타기 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조타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타기 펌프를 끄고 정상적인 타기 펌프를 켜서 조타를 하는 행위는 선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적절한 대응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후 과실에 의한 선박매몰법 적용 책임 소재에서도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러한 행위를 선원들은 안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참사 직후 인천행 타기 펌프를 중지시키고 제주행 타기 펌프를 가동한 선원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예전에 작년 11월 달에 그 중간 이 앞선 중간 보고에서 이 위의 조사 결과까지는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고 거기서 나온 그 잠정 결론은 타기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조타 그 세월호의 우정 급선회 그리고 이후에 확인되는 방향타 자연 팔도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 인천행 타기 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돼 있던 게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뭐 언제 고착이 된 것이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시점에 대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사진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 보면 2018년 1월 18일 날 이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에 있던 인천행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예, 이쪽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 안쪽에는 시커멓게 검게 표시되어 보이는 이 러버 스토퍼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봤고요. 정밀 분석을 해보니 실제 이 러버 스토퍼는 이게 원형이라고 보면 이 정도로 눌려져 있었던 원인은 그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 손상과 케이싱이 손상되면서 손상되면서 아래쪽으로 눌려졌고 그 눌려짐으로 인해서 러버 스토퍼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눌려져 있었느냐를 확인해 보니 이 1월 18일 사진, 1월 18일자 사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정도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러버 스토퍼는 실제 0.16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냥 여기서 이 말한 0.16mm는 뭐냐면 이 러버 스토퍼 아래쪽에 실제로 이렇게 생긴 플런저가 있는데요. 철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심입니다. 철심 끝단과 철심 맨 윗단과 이쪽의 거리가 0.16mm 정도다고 확인됐고, 그러면 실제 이 아래쪽에 있는 철심과 러버 스토퍼가 딱 붙어 있었다. 거의 붙어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다. 라는 게 이제 그 정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거 이 부분은 이제 세월호에서 분해한 이후에 그 어떤 이제 이 공장에 가서 실제로 완전하게 솔레노이드 밸브를 완전하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 영상 중에 이제 일부 장면을 캡처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동그란 돌기 모양의 흔적이 있는 게 이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밀 감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돌기 부분과 이 러버 스토퍼 아래쪽에 있는 돌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러버 스토퍼에 있는 돌기 쪽이 이쪽에 눌려가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표시 흔적이 남은 것이냐에 대한 이제 정밀 감식을 해봤고 그 결과 이 러버 스토퍼 안쪽에 있는 돌기가 이쪽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흔적이다라는 이제 조사 그 용역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소개를 보면 인천행 타기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 손상 상태 그리고 영역의 결과로 확인된 러버 스토퍼의 눌림 정도 그리고 실제 선조 위에서 분해할 당시 철심의 눌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인천행 타기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이 손상되면서 러버 스토퍼가 눌렸고 이로 인해서 인천행 솔 B가 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수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눌려진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려져 있던 시점에 대해서는 인천행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의 솔비 부위는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인양 과정까지의 시점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아래로 눌려 들어간 러버 스토퍼가 철심을 밀어내렸고 인양 시점까지 러버 스토퍼와 철심이 지속적으로 눌려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천행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은 솔비에 눌려진 시점은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러버 스토퍼가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이 손상되고 그때 러버 스토퍼가 아래로 눌려 들어가면서 철심을 계속 밀었던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실시한 모형 시험과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조사 결과와 선원 진술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세월호 우현 급선에는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행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초래한 인천행 철심 솔 B의 눌림은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인양 과정까지의 시점 사이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 잠정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규명 과제입니다. 미규명 과제는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의 우연 급선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연 급선의 원인 중 하나로 주장되었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조사 결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세월호의 우연 급선회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연 급선회를 유발할 가능성 중에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가능성은 소거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두 가지 가능성, 첫째는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각도 조타로 인해 우연 급선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 하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철심이 눌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러버 스토퍼가 이걸 누르고 있다. 근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독립됐다. 독립됐을 수 있다. 철심 눌린 원인 따로, 이거 눌린 원인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철심이 있고 눌려 있다라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 러버 스토퍼의 눌림이 철심의 눌림의 원인이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원인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도 좀 뭐 다른 가능성도 조금은 검토를 하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됐다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저희의 뭐 꼭 이 사안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히 이제 물리적인 증거들 자체가 사실은 증거 훼손 가능성이 너무나 장기간 그러니까 열려 있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철심 눌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이렇게 딱 뭐 증거 보존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충분히 보존돼서 어떤 제3자의 개입이 전혀 없도록 했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훼손 가능성 부분 등도 사실 고려를 해서 아까 이제 이재원 의원님은 99.9%의 가능성이 있어도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맞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또 같이 계속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건과 보조 조건은 상호 독립적인 조건이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인한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 이걸 주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요 조건은 방향타 자연 팔도 현상, 이 보조 조건과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다.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은요, 정상 상태 내지 정상 상황, 선원들이 배를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 상황 내지 비정상 상태로 전환되는 그 급격한 전환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의 의미와 중요성이 대단히 큰 반면에 방향타 자연 팔도 현상은 이미 긴급한 상황으로 전환 이후에 비정상 상태 내지 비정상 상황이 진행 중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조건의 의미와 그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에 물리적 손상이 언제 있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 손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눌림 현상은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만 야기된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리고 우연전타 현상을 야기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과 러버 스토퍼 변형은 상호 무관한 독립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가사 검토 의견 A와 같이 우연전타 현상 이후에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이 알 수 없는 물체의 타격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러버 스토퍼의 눌림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인한 우연 전타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현재까지 위원회가 시행한 시험, 조사 결과, 선원 진술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참사 초기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이 존재를 했고, 다른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추가되지 않는 한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한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주요 조건 1의 채택, 그리고 러더, 자연 팔도 현상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성을 충족한다. 보조 조건 1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검토 의견 B의 핵심 요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팔도에 따른 급선의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 외력에 의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솔레노이드 밸브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마치 외력하고 그 선원의 아까 팔도인가요? 뭐 전타한 거, 그 두 가지만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마치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한 그 부분이 마치 그 하나의 가능성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가능성은 뭐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조사 과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기라든지 이런데 뭐 외부의 힘에 의한 부분을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쓸데없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솔레르 밸브 눌림 현상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전타 현상을 보였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레르 밸브 눌림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걸 전제해서 봤을 때 그 전제가 결국은 증거로서 나타나 있는 그 30분 뒤에 자연 팔도를 러더가 그 자연 팔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를 같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를 독립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조위에서도 이미 저희들 이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선조위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30분 뒤에 자연 팔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동시에 그러니까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렌드 밸브 고착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랬을 때 러더가 자연 팔도로 보였던 이 현상을 동시에 설명되는 이론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9가지의 이제 수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을 때 결국은 자연 팔도 현상과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팔도, 그러니까 자연 팔도랑 그 우현 전타 현상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저희 논의할 때 제가 작성한 것도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하나의 물체가 굉장히 단시간에 어떤 형태로 있을 때는 그 형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체 조사위에서 다른 가능성, 의견일치, 선체 조사위에 있었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는 데서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그 결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쟁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지만 이 시나리오라는 게 저희 이제 그 이번에 저희 특조위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물론 이제 좀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이 시나리오적 접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선조위에서 기본으로 했던 접근 방식이고 저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좀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여력이 된다라면 뭔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해서 좀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주요 조건 그 보조 조건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선체 그동안 이제 뭐 세월호 특조위 그다음에 선조위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설명은 있어야 한다라는 데서 의견이 합치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쪼개기로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선체 조사위의 어떤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해체시키는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선조위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그 이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합의됐고 뭔가 같이 공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같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는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시고 선원 진술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죠. 아까 이민 의원께서 조사국에서는 조타수가 그러니까 이제 솔렌드 밸브 시나리오가 소거가 된다면 조타수가 우연 전타를 했을 것을 전제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가 전타 현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원 진술에 의존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한 부분만 따서 쓴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선원들의 진술이 부가적으로 거기에 부합한다면 저희들이 인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거꾸로 선원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솔레네 밸브 고착이나 다른 선체 침몰 원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선원들의 진술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선체 거동을 보고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혹시라도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부가 판단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초이스를 한다라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낼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선원 진술은 대부분 1인당 30회를 받았습니다. 이 선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사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고요. 일단 증거에 의한 선체 거동 상황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 선원들의 진술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본다. 근데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정반대되는 진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초이스를 한다. 이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뭐 그런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소고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우연급선회와 좌연팔도가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연계돼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지금 선원의 진술을 참고만 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논리적으로 판단 자료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원들의 진술을 배제하고 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기술이 많습니다. 근데 4페이지에 보면은 인천행 타기 장치를 끄고 제주행 타기 장치를 켜는 선원의 긴급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밑에는 긴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귀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했거든요. 이거는 선원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 황필규 의원님.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부분의 어떤 과제는 저희가 처음 사참에 출발할 때부터 저희 조사 과제로 물론 이제 어떤 음모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제기됐던 선체 조사일 때나 특조위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직 그때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실 이제 이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대부분 포함하고 있죠. 어떤 뭐 잠으로 시작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다양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때 수시로 보고가 안 돼서 아마 좀 그러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는 않을 수 있겠지만 다 보고되면서 같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과제가 있는데 한 조사 과제만을 놓고 뭐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잘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앞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조사 보고되는 것들을 저희 같이 좀 충분히 좀 깊이 있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선원 진술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해가 있을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긴급행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합리성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아무리 선원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진술을 바꾼다 할지라도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상식선에서 어떤 문제냐면 조타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그 솔레 밸브가 됐든 뭐가 됐든 조타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 행위를 했다면 본인들의 법적인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매우 유리한 정황이거든요. 그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술할 때 법적으로 본인들의 조타 미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들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 죄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본인 특히 조타수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행 인천행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제 그 관행으로 키고 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아예 그래서 관행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죠. 아예. 왜냐하면 관행으로 한다면 제주행을 키고 갔을 거기 때문에 제주행은 솔레노벨브 고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진술에 근거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상식선이 있다라는 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실제로 인천행을 키우고 가다가 2대를 키우고 가다가 그리고 상식과 관행과 다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전수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학회에 가서 발표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시점에 발표를 한다고 봅니다. 네, 황전원 의원님. 아까 그 황필기 위원님과 그 이재현 의원님 발언하고 연계되어서 아까 왜 잠수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 이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개시를 할 당시에 그거 자체는 조사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사 과제를 안 한 겁니다. 안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최근에 다른 부분이 소거되면서 마침 이 오늘 표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외부의 힘 그러면서 마침 잠무식에 관련되는 것처럼 자꾸 가니까 지금 이제 이재현 의원님처럼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조사한 부분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그러니까 선조의 그 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선조의 실험의 한계가 정적이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드래그 포스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조타 장치는 원래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더 만든 게 저항이 있을 경우에 조타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타 장치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점, 그걸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동적인 실험에 가까운 실험이었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이재원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행을 선택하느냐 제주행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사고 당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인천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통상 입출항할 때는 타개 장치 2개를 다 켭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각도가 좀 세심하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인천에서 나오다가 저기 당진 근처에 오면 8m, 예, 8m 그때쯤 오면 하나를 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껐느냐 안 껐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무슨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타기 장치 하나를 껐느냐 안 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긴급행위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긴급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사라졌을 때 선원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긴급행위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게 되는데도 그런 진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 논리책에 비춰봐서 없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정은 아니죠. 단정이 아닙니다.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성을 기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타수의 조타 실수, 조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항소심 가서
바뀐 거거든요. 왜 항소심에서 바뀌었냐면 재판 기록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조타수의 변호인이 전문가 증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그냥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 기계장치 고장 가능성은 자문단을 꾸립니다. 기술 자문단을 꾸리거든요. 자문단의 결론이 기계장치 고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조타 실수로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외력은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데 왜 이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요. 이거는 선체 침몰 원인의 가장 전문가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선체조사위원회지 않습니까?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잘 아시다시피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내인설과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외력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열린 안으로 딱 반반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반반의 결론이 이어졌을 때 우리 사참위가 그걸 무시하고 새롭게 조사한다? 이건 조사 절차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고 방향타, 러더, 자연 팔도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이민희 의원께서는 상호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선조위에서는 함께 설명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형 실험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어져서 내려온 조사라고 하면 그 조사 과정에 맞춰서 선례적으로 있었던 조사를 다시 보는 것이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수함 조회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KNTDS라고 해가지고 해군에서 찍은 그 레이더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군사 기밀이라고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법에 의하면은 우리 사참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하면 성실하게 국방부든 뭐 해군이든 답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사 기밀을 제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수역에 우리 잠수함이 작전을 했냐 안 했냐 예스 노만 대답하라고 그런 조사라도 해봤습니까? 국장님 그 답변해 보시죠. 선조위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조사는 이미 선조위에서 실시한 조사였고 그때 이제 답변은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외국의 무슨 잠수함 관련해서는 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자료가 없다 이 정도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다 아니면 모른다. 예. 외부에 뭐 다른 충돌설 조사할 우리 시간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조사 자체가 부실한 조사로 끝나버린다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해군이나 군 당국이 협조 안 해주는 건 알겠네요. 그건 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해군 협조를 안 받고도 그게 잠수함이나 뭐 이런 무슨 선박에 부딪혔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전문가들 불러다가 조사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그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거 하게 되면은 우리 조사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저 사회에 논란이 분분한 그런 이론들도 싹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사참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황필기 의원님. 아까 저희 이제 진술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좀 약간 이렇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얘기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하게도 이제 그 관련자들의 진술은 뭔가 일단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그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이게 배제하고 뭐 이렇게
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각각의 진술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오늘 이민희 의원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 27페이지 중에 21페이지가 다 진술인데 그렇다고 해서 왜 진술만 얘기하냐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할 거리를 주셨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거냐의 문제이고, 저는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진술을 좀 평가함에 있어서 뭔가 뭐 그 주장, 어떤 주장하는 바에 뒷받침되는 진술뿐 아니라 뭔가 좀 그것에 반대되는 진술도 충분히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러면 왜 반대되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주 의원님. 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KBS가 이제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해군의 협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 이 거대한 물체가 배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충돌 내지는 추돌 이렇게 하면 당연히 큰 상당한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고, 그 부분은 쉽지 않게 아주 손쉽게 전문가들 동원해서 뭐 한 달만 하면 다 밝혀낼 수 있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도 99.9%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고요. 기타 그거는 당연히 사참위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KBS가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면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렇지 않고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소희 위원장께서 이제 우리가 시험 시나리오 한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오히려 더 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하고 안정주 의원하고 이제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 6,800톤급의 이 배가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사하는 저희들은 힘이 좀 많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력이 가해졌으면 그것은 전문가가 가서 보면은 그건 한 달이면 바로 된다. 이렇게 취지로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체 외판에 일일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외판 변형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해석하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이렇게 단순치가 않은데, 위원님들은 매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작업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조사하는 우리 조사관들의 이 동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좀 그 다음에 좀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저희들 취지는 직납 8번을 오늘은 하는 거고 이것이 가장 현안이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번하고 10번은 선체 좌현 쪽에 매우 많이 상해 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선체 좌현이 정상적으로 배가 그냥 넘어져서 깔아앉아서 이것을 들어왔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 매우 많은 상흔들이 있습니다. 이 상흔들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한계치를 넘어간 거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저희들이 3년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그걸 언제 하냐 이 말씀은 절대 오늘 이후로는 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병렬로 조사를 하고 있고 팀들이 각자 다 하고 있으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된 거는 이제 되겠죠. 중간 결과 보고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내부적인 원인으로 이제 선체가 이렇게 45도로 급격하게 넘어져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신중하고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이제 솔레네이드 밸브 고착이 우연 급선회로 인한 침몰 과정, 침몰
혹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과연 완벽하게 증명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선의 시점에 급선의 시점 바로 직전에 일어났고, 안 그러면 그 바로 시점에 일어났고, 또 고무밸브 손상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과연 제로인가? 그래서 저는 좀 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지적됐듯이 수압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또 고수압, 고압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이 인천행 그